오늘은 웩슬러 검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능 검사는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10개 정도의 그 지능 검사를 표준 검사라고 해서 가장 공신력 있고 또 학교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검사를 3개를 꽂으라고 얘기한다면 스탠포드 비네 최초의 검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웩슬러 검사, 그 다음에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검사는 웩슬러 검사에서 이제 행렬출이라는 그 항목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게 된 아주 좀 특이한 구조가 돼 있는데, 심리학 상담을 하면서 많은 경우 그 가족들의 지능을 같이 평가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에 이제 편차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심리적인 역학관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이제 지능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웩슬러 검사나 스탠포드 비네 검사나 혹은 카텔 검사나 카우프만 검사 이런 것들은 상당히 1대1로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검사들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비교적 간단한 사실 지필 검사 형식이죠. 단체로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 봤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학계 연구 결과가 있어서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비교적 다른 검사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검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맨사에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40개, 50개가 넘는 국가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원은 100개 국가 이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지능을 문화적인 코드와 상관없이 단순한 기하학적 도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검사를 시행해 가지고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지능 지수를 데이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최초로 비네가 제시했던 실제 나이, 실제 육체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 지적 능력의 나이 사이의 비율이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통계학적인 분포 상황들을 지수에 반영을 하는 검사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지수, 즉 학자들은 그걸 정교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normalization.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의 지수를 100으로 놓고, 아무래도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유난히 높거나 유난히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많이 낮죠. 그래서 그것에 표준 편차하고 그 계산식을 만들어서 표준 편차의 한 배수가 되면 전체 인구의 16%만 제외하고 모두 그 아래 지표가 된다든지, 표준 편차의 2배수가 넘어가게 되면 전체 인구의 98%가 포함된다든지, 이런 통계학적인 인구 분포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수를 소위 정규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지적 능력을 발휘했을 때, 이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 상위에 위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혹은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지표들이 산출되기 좋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웩슬러 검사 이후에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러한 통계학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지표들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개 표준 검사하고의 상관계수를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되게 표준 검사 10개와의 상관계수 평균이 0.8이 넘으면 이게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지능 지표 평가 툴로서 공인을 받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검사가 나름대로 그런 통계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어서 최초의 알프레드 비네가 이것을 육체적 나이와 지적인 성장을 나타낸 비율이라는 이제 개념을 좀 더 이론적으로 좀 엄밀하게 만드는 기여를 하였고, 이제 그 이후 지능 검사들은 되게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표준 편차를 이제 검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비네에서는 표준 편차를 16으로 설정을 했고요. 웩슬러에서는 15로 설정했고요. 레이븐스 매트릭스에서는 24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웩슬러 검사로 115 정도의 지표라는 것은 스탠포드 비네에서는 1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븐스 매트릭스에서는 124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븐스 매트릭스 148이 전체 인구의 2%를
상회하는 최상위 2%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요. 웩슬러 검사에서는 130이 됩니다. 따라서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지능지수가 높은 쪽 아니면 유난히 낮은 쪽의 사람들이 이제 그 지표에 따라서 점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평균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70~80%의 사람들은 어떤 검사를 시행을 해도 실제로 상당히 비슷한 지표를 얻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자기의 어떤 지적 역량의 크기, 잠재력의 크기들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